급등락하는 주가. 무엇이 시장을 움직일까? 우리가 몰랐던 종목의 숨은 뒷이야기. 정윤성 앵커가 알려드립니다. 오후장 투자의 모든 것. K스탁 라이브. 네, K스탁 라이브 종목 겨루기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로지 수익만을 위한 종목 배틀, 오늘의 배틀 참전 출연자 모셔보도록 하죠. 미르경제연구소 정태근 이사, 하이투자증권 염정차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6월 두 분의 포트폴리오 현황은 어땠는지 먼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달라라고 하셨던 정태근 이사님, 요즘에 바이넥스 분위기 좋습니다. 올라오고 있고요. 삼성중공업, LG이노텍도 더 힘을 내줬으면 좋겠네요. 계속해서 염정차장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현대로템, SL, 한화오션 지금 숨고르기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역시 반격 기대해 보도록 하죠. 네, 7월 3일 오늘자 시초가 기준으로 우리 8명의 출연자분들 좋은 종목들 많은데요. 그 안에서도 탑5 종목들 살펴봅니다. 여러분 순위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1위 이권희 대표의 네오셈이 CXL 관련주 내에서도 치고 올라오면서 22%의 상승률 보여주고 있고요. 펩트론이 올라오고 여러분 탑5를 보시면 펩트론, 퓨처캠, 바이넥스 다 바이오입니다. 우리 정태근 이사님의 바이넥스가 5위 자리에 또 올라오고 있는 힘 보여주고 있네요. 자, 많은 종목들이 있지만 최종적으로 과연 어떤 종목들이 탑5에 올라올 수 있을지 끝까지 종목 겨루기 함께해 주세요. 자, 본격적으로 배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종목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네, 정태근 이사는 최근에 대세임을 가져가는 은행주 안에서 하나금융지주를 들고 오셨고요. 이에 맞서는 염정차장은 제이오를 갖고 오셨습니다. 자, 각각 어떤 일격의 핵심 포인트로 이 두 종목을 선정을 해 주셨는지. 자, 오늘 먼저 힘을 받고 있는 하나금융지주 이 자리에서도 더 갈 수 있다라는 힘을 보고 갖고 오신 것 같은데 선정 이유 궁금하네요. 하나금융지주부터 들어볼까요, 정태근 이사님? 네. 사실은 KB금융을 하고 싶었는데 이미 했다 그래가지고요. 어제 나왔습니다. 네, 너무 아까워요. 어저께 저도 정말 하고 싶었거든요. 네. 그래서 대안으로 하나금융지주를 가지고 왔는데 하나금융지주도 잘 아시겠지만 외국인 보유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일단은 자세한 내용은 좀 이따 배틀에서 말씀을 드리고 기본적인 내용만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2분기 같은 경우도 금융지주사 같은 경우는 실적이 상당히 많이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순익 기준으로 보게 되면 이제 4조 6천억 정도 기대가 되게 되면서 전년 대비 여전히 10%가량 성장이 예상되는 상황들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밸류 얘기가 상당히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2분기 때 이제 주당 배당금 DPS 같은 경우에 또 600원 정도 예상이 되게 되면서 1분기와 유사한 배당 금이 좀 기대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전체적으로 한 3,500원 정도 기대가 된다고 하기 때문에 배당에 관심 있으신 분들, 밸류에 관심 있으신 분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또 자사주 8월 달까지 이제 자사주 647만 주 가량을 이제 매입하고 난 이에 소각을 한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로 인해 가지고 최근 좀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반기는 미국 대선과 연결시켜 보게 된다라면은 또 트럼프가 만약에 당선된다라면은 트럼프가 또 금융업종에 대해 상당히 또 관대하다 그러거든요. 네. 그래서 미국 대선 관련주로도 한번 보시면 좋은 섹터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밸류업주들이 다시 한번 힘을 가져가는 가운데 KB금융을 하고 싶으셨지만 어제 또 나온 관계로 하나금융지주를 또 배당과 더불어서 미국 대선에 있어서도 금융주들에 대한 그 향방을 같이 할 수 있을지 지켜보자. 네, 재료와 또 모멘텀으로 하나금융지주를 또 선정을 해 주셨고요. 자, 이에 맞서는 염정차장은 제이오를 갖고 오셨습니다. 제이오의 포인트는 어떻게 잡고 갖고 오신 걸까요? 네, 금융주에 비하면 그 안정성은 따라갈 수는 없겠지만 성장성 면에서 저는 이제 이 배틀 지금 3개월 가는 거고 이제 2개월 남았죠.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3분기로 넘어가는 국면에서 성장 섹터에 대한 부분은 좀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타이밍상으로 좀 가지고 와봤고요. 제이오 같은 경우는 오늘 2차 전지 종목들이 장 초반에 좀 강한 모습을 보인 것은 테슬라의 급등이라든지 전기차의 6월 판매량에 대한 부분이 좀 다소 회복됐다라는 긍정적인 부분이었는데
있는데 사실 제이오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의 캐즘과는 또 다르게 실적에 대한 부분과 수요에 대한 부분은 지속 증가하고 있는 특수 소재 쪽에 대한 속하는 부분이고요. 도전제용 CNT 사업에 대한 사업의 영역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고요. 세계 최초로 대량 생산 개발에 성공한 소수벽 CNT 소재에 대한 적용이 양극재뿐만 아니고 음극재까지 지금 전파되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캐파 증설에 대한 부분은 결국은 수요에 대한 부분 아직까지 공급이 부족하다라는 의미죠. 2025년까지 현재 캐파의 3배까지 증설할 계획이고 이에 대한 부분은 증가하는 수요에 대한 대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 성장성의 포인트를 두고 제이오를 갖고 오셨는데요. 채팅방을 보니 죽비님께서 제이오의 주주시네요. 네, 화이팅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하지만 지금 물려 계시답니다. 그래서 제이오가 과연 반격에 나설 수 있는 그 힘을 보여줄 수 있을지. 근데 가는 길에 있어서 정태근 이사님, 제이오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제이오가 2차 전지로 갖고 왔을까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단 먼저 말씀드리면 공급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 아직 중국의 탄산리튬 가격이 바닥을 안 잡았고요. 그리고 지금 국내에서도 양극재 수출 단가를 보게 되면은 킬로그램당 27달러 정도 이제 그 부분에서 바닥을 잡지 못하는 상황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은 결국 제이오도 단독적으로 이제 갈 만한 어떤 폭발적인 이슈가 있다라면은 모르겠지만 2차 전지 좀 전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2차 전지 영향을 좀 받게 된다라면은 아직 좀 멀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업황이 그리고 하반기에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있는데 2차 전지가 갈까요? 괜찮을까요? 염조 차장님? 앞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 2차 전지 오늘 반등 때문에 가지고 온 건 아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고요. 2차 전지가 사실은 저도 여전히 이제 빠른 반등, 빠른 탄력성을 갖고 가기에는 아직은 좀 힘이 좀 붙이다. 3분기는 좀 돼봐야지, 물론 지금 3분기지만 3분기 돼봐야지 알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2차 전지가 가기 전에 2분기에도 도전제라든지 그리고 실리콘 음극재 관련된 특수 소재 관련된 부분은 여전히 저는 전망은 좋다. 이에 대한 부분에서는 지금 2차 전지 쪽에서 시장이 안 좋을수록 이러한 특수 소재를 이용한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자 하는 니즈가 크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은 조금은 좀 차별화된 움직임을 보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린 것 같고요. 제가 지난 분기에 했을 때 나노신소재를 갖고 할 때도 비슷한 맥락으로 좀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지금 양극재를 지금 보기에는 좀 부담스럽고 셀업체가 그렇다고 해서 빠르게 회복될 수 있는 국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음극재라든지 도전제 쪽에 대한 부분으로의 접근은 유효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고요. 이러한 종목들은 단기적으로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뭐 접근 타이밍은 좀 나쁘지 않은 상황이고 그리고 또 2차 전지가 뭐 오늘 반짝 또 움직였다가 또 다시 좀 꺼질 수도 있겠지만 2차 전지도 역시나 전반적으로는 바닥을 좀 다졌다라고 좀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더 빠질 국면보다는 횡보 구간이 얼마나 더 지속되느냐가 더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럼 제이오 같은 경우에는 추세를 잡고 올라가는 그 초입에서 지켜봐도 괜찮지 않을까? 너무 시간을 녹이기에는 얼마나 갈지 모른다라는 기회비용 측면에서의 아쉬움은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조금은 좀 다르게 보고 있고요. 지금 뭐 고점 대비해서는 여전히 좀 많이 빠져 있는 상태고요. 최근에는 좀 등락을 보이긴 하고 있지만 박스권 내에서의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기회비용에 대한 부분으로 저는 이야기한다면 뭐 금융주들도 지금 가기에는 조금 좀 다소 부담스러운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정태근 회장님 더 궁금하신 부분 있어요, 제이오? 이게 지금 CNT 도전제 같은 경우에 이거를 적용을 시키게 되면 양극화 물질이 좀 더 탑재가 가능하기 때문에 주행거리가 늘어나는 부분들이 있는데 주행거리 늘어나는 부분들에서 결국 중요한 건 판매량에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판매량이 증가하지 않게 된다라면은 저기 캐파 증산한 것들이 결국 도리어 독이 되지 않을까. 뭐 그런 것도 좀 생각이 좀 들거든요. 결국 업황과 기결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지금 양극재 쪽에서 캐파를 좀 미리 증설한 부분이 시장에서는 지금 오히려 좀
그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죠. 하지만 지금 제이오 같은 경우가 지금 캐파를 증설하고 있는 것은 이제 지금부터입니다. 지금부터 앞으로 시장을 기준으로 해서 올해 이제 1공장이 지금 가져가고 있는 부분에서 올해 1단계로 추가적인 증설이 있고 내년까지 이제 3배 확장한다라고 좀 말씀드렸기 때문에 증설에 대한 타이밍은 오히려 양극재 쪽보다는 조금 더 좀 적절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제이오. 저는 좀, 이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기는 했었는데, 2차 전지의 업황보다는 특수 소재로서의 선별적인 흐름, 그래서 이제 경쟁력을 봤을 때 오히려 지금 주춤할 때를 기회로 봐야 한다. 차별화된 흐름에 대한 기대를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염정 차장님께 공격 기회 드리도록 하죠. 정태근 이사님과 함께 겨뤄보고 싶다라고 요청을 하신 바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하나금융지주를 들고 오셨단 말이죠. 지금 앞서 살짝 금융주 지금 들어가기 부담스럽지 않냐라고 하시기는 했는데 그걸 이제 리스크로 보고 계세요? 아무래도 주가가 가장 높은 게 가장 리스크가 될 수 있겠고요. 지금 뭐 많은 리포트들이 하나금융지주뿐 아니고 금융지주사들의 목표 주가를 올려잡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이에 대한 부분을 비판하기 사실 좀 쉽지는 않습니다만 주식은 타이밍이죠. 그래서 지금 매수 시점이 중요한데 굳이 오늘 하나금융지주에 대한 부분을 들어갈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과요. 일단은 2분기 실적이 상당히 좀 괜찮을 것으로 예상되죠, 정태근 의사님. 네. 2분기 실적이 전반적으로 이제 금융지주사 사사들의 영업이익 전망이 최대치까지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준비 많이 하셨네요. 이 정도는 준비를 해야죠. 지금 제이오보다 하나금융지주가 준비해 오신 것 같은데요? 지금 그러니까요. 상대방 종목에 대한 공부를 할 수 있어서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있는 내용 안 할 거니까 그거 없애도 돼요. 그러니까 실적 좋고 근데 이제 너무 비싸다가 지금 문제인 거예요? 단순히 비싸다로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저평가죠, 여기 있는. 네. 그리고 이제 그냥 답할게요. 다 알겠어요. 질문이 있었나요? 높다라는 거죠. 좀 들어주시고. 높다라는 거죠. 다 이야기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요. 네. 단기 급등하게 부담스럽다. 질문 끝까지 들어보죠, 정태근 이사님. 네. 일단 2분기 실적은 좋을 것은 사실 시장에서 이미 알려진 상황이고요. 이제 3분기 하반기로 갈수록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이 시작된다라고 하면은 손익자 마진은 아무래도 더 나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부실 채권 같은 경우, PF 부실 채권 같은 경우가 아직 끝나지 않은 부분이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시장에서는 부동산 위기에 대한 PF에 대한 부실 채권에 대한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충당금 쌓았다고 하지만 이 부분을 좀 배제할 수 없고요. 그렇게 되면 실적은 2분기를 기점으로 해서 하반기에는 조금은 좀 빠질 수 있겠다. 물론 여기서 이제 밸류업 관련된 이야기를 또 하시겠죠. 근데 밸류업 관련된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주가에 연속 반영되기보다는 조금은 좀 굴곡을 가져가면서 가고 있다. 지금은 조금 리포트 효과라든지 최근 시장 흐름에 따라서 시장이 워낙에 안 좋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밸류업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 단기적으로 반짝 상승하는 구간이다라고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래서 자르려 그런 거예요. 한 질문에 질문이 지금 한 5개 들어가 있거든요. 실적 안 좋아지는 거 아니냐, 어느 정도 반영한 자리 아니냐라는 등등의 질문 주셨어요. 이게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대부계에서요, 은행 대부계에서 진짜 좋은 고객들 대상으로서 대출이 많이 나가고요.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은 양쪽으로 대출이 많이 나가요.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 부분에 있어서는. 네, 그렇죠. 양적 성장이 될 수가 있으니까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 그리고 이제 그 반대, 죄송합니다. 반대네요.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은 더 이제 질적인 고객들을 좀 더 많이 확보하려고 또 영업적인 어떤 그 공격적인 영업을 하거든요. 그리고 PF 같은 경우는 일단은 제가 알기로는 다 반영이 됐고, 그리고 금감원에서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물론 터지게 된다면 제가 틀린 걸 수도 있겠지만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지금 적절히 제어를 저는 하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밸류업 관련된 부분인데, 지금 이제 국회에서 조심스럽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금투세를 도입하는 대신에 이제 배당 소득세를 저율 분리과세적으로 빼버린 쪽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동안은 아시겠지만 배당 소득세 같은 경우 15.4%가 과세가 되지만 2천만 원이 넘어가게 되면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반영이 되게 되면 49.5%의 세율을 부담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방금 말씀을 드린 대로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는 대신에 저율 배당 소득세를 네. 도입을 하게 되면은 거기서 부담되는 세금이 상당히 완화가 돼요. 하나금융지를 한번 예를 들어보게 되면은 지금 그냥 외국인 보유율 70%라 볼게요. 보게 되면 2억 400만 주 정도의 주식을 현재 가지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여기서 올해 예상 배당이 3,500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가지고 3,500원인데 여기서 이제 배당금을 3,500원 곱하게 되면 배당금이 7,100억 정도가 되거든요. 네. 근데 비거주자 소득세 같은 경우는 세율이 22%가 돼요. 그러면 한 1,500억 정도 세금 부담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법인을 거주자 쪽으로 옮기게 되고 저율 소득 과세를 하게 되면은 여기서만 하나도 1,000억 정도였던 그 세금 부담 완화 효과가 발생이 되거든요. 네네. 이런 부분들을 제가 볼 때 외국인들 절대 놓치지 않는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은 금융투자소득세 대상이 안 돼요. 왜냐하면 법인세이기 때문에. 근데 이런 혜택까지 받는 상황들 속에서 만약에 저율 배당 소득세까지 적용이 되게 된다면은 만약에 지금 염정 차장이 외국인이면은 안 사겠어요? 그래서 어제부터 금융주, 특히나 금융지사 쪽으로 강한 매수가 들어온 이유가 저는 거기에 따라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현대글로비스, 의선이 형이 머리 되게 잘 썼어요. 네네. 현대글로비스 주가 결국 가잖아요. 그리고 내일 가져올 종목도 있거든요. 그 종목도 오늘부터 움직이는데 그것도 밸류 관련된 종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근데 시장이 항상 보고 싶은 것만 봐요. 지금은 뭘 보냐? 밸류만 보고 있다. 그리고 저율 배당 소득세 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요것 때문에 지금 가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것만 저는 신경 쓰면 된다라고 봐요. 은행주는 근데 지난주에 얘기를 했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상대적으로 단기전과 급등한 부분이 확실히 좀 부담이 있기는 한데 여기서 정말 들어갈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자신 있게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할 수도 있으세요? 제가 만약에 지금 방송하기 전에 종목을 말씀드리게 걸린 게 아니라면은 저는 삽니다. 아 정말요? 네, 삽니다. 그리고 하나금융지주 기준으로 보게 되면 3월달 이후에 어쨌든 이제 기간 조정이 있었거든요. 충분히 조정 거쳤고 네. 대선 이슈 있고 밸류 이슈 있게 되면서 지금부터 스타트를 끊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네. 보니까 어제부터 KB금융, 하나금융지주 강하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하나금융지주와 제휴 지금 각각 저희 종목 겨루기의 참 의미는 우리가 단순히 이 종목 좋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리스크라든지 걱정되는 부분에 있어서도 같이 짚어보면서 이 종목이 정말 갈 수 있는지 여부를 겨뤄보는 방송이니만큼 두 분의 이제 개인적인 투자 전략에 대한 말씀이시고 또 투자 판단을 하실 때는 본인이 직접 신중하게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해 드립니다. 우리 짧게 이 종목에 대한 한마디 어필 들어보면서 마무리해 볼까요? 제휴 염정 차장님 어떻게 마무리할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성장성의 베팅을 하반기에 성장성의 베팅을 하느냐 아니면 안정성의 베팅을 하느냐에 대한 부분은 좀 선택의 문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한마디. 네. 네. 그래서 하반기 성장성에 베팅해보자. 제휴를 꼽아주셨고요. 네. 지금 정태근 이사의 마지막 네. 매력 어필 한마디는요? 오해하시는데 금융주는 안정성이 아니라 성장성입니다. 금융주 밸류업에 대한 모멘텀 제휴와 더불어서 성장으로 네, 짚어주신 만큼 외국내 수급 끝까지 또 지속되는지 여부도 같이 지켜보도록 할게요. 하나금융지주와 제휴 겨뤄봤습니다. 지금까지 정태근 이사 그리고 염정 차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